겨울의 끝자락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추며 떠올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보험과 예금 내역, 작은 채무와 빚진 마음들, 그리고 저를 향한 짧은 고백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줄 낯선 이름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하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안의 시간들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겨울빛을 손등으로 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심장이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고요했습니다. 발걸음 소리 대신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이 집안을 가볍게 긁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 냄새가 자주 맴돌았고 저녁마다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 숟가락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도시에서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는 피곤을 안고 부엌에 들어서곤 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을 닫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된장을 너무 싱겁게 한다는 말, 아이의 휴대전화 시간을 줄이라는 말. 고마움보다 충고가 먼저 나왔습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공기처럼 차갑게 번졌습니다. 봄이 다가오자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끓였고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에서 봄나물의 향이 퍼질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들었던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각자의 방식으로만 주고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운동화, 낙서 같은 춤 동작의 그림, 색이 바랜 테이프. 손주는 춤을 배우고 싶었으나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방 안에 남은 샴푸 냄새와 연필 자국 사이로 아이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그 사실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꺼낼 용기가 없었던 듯 했습니다. 결국 식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고 아들과 함께 아이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보게 하자고. 대신 건강을 지키고 약속을 잊지 않게 살피자고. 아들은 오래 고개를 숙였고 마침내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에서 세상의 균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생들과의 재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땅과 통장, 빚의 내역들이 서로 얽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봉투에 남긴 당부를 전했습니다. 미처 설명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서로의 필요를 헤아려 달라는 말. 동생들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계산기가 움직였고 숫자가 옮겨질 때 마음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숫자가 덜어낼 수 없는 고단함은 여전히 남았지만 그 고단함마저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즈음 손주는 연습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오래전 제 청춘의 오후가 겹쳐졌습니다. 너무 일찍 접었던 제 꿈이 아이의 몸짓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오래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희고 건조했습니다. 친구의 손은 가늘고 차가웠지만 여전히 제 손등을 눌러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오래된 감사와 작별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 친구는 떠났습니다. 빈자리가 커질수록 저는 더 깊이 가족에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밤 저는 다락에서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이 오히려 더 인간답다는 것을 그날 처음 인정했습니다. 가을 며느리와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 비늘이 햇살에 번쩍였고 호떡 냄새가 바람을 탔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에서 저는 오래전 시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집 문턱을 넘게 했던 온기. 이제 며느리와 제가 서로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겨울이 돌아오자 손주는 무대에 섰습니다. 긴장으로 식은 손을 제가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대의 빛은 맑고 객석은 어두웠습니다.
아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제 안에 오래된 글씨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당부, 늦어도 괜찮다는 위로. 무대가 끝나고 아이가 뒤돌아봤을 때 저는 어른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 즈음 남편의 봉투 속 이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세월에 닳아 있었지만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어려운 시절 도왔던 일을 고마워하며 짧은 감정의 흔적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알았습니다. 남편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 역시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듬해 봄 우리는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흙 냄새가 손톱 사이에 스며들고 바람이 잎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시큰했지만 흙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무겁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 설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유한하기에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붙듭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모양을 바꾸어 때로는 서운함이 되고 때로는 웃음이 됩니다. 용서와 이해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입니다. 남편의 봉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게 불완전한 삶을 품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작은 등불입니다. 삶은 늘 늦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늦은 깨달음이 남기는 향기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마음속 봉투를 꺼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봉투 안에 글씨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따뜻한 손으로 펼치는 일입니다. 그 온기 하나면 겨울 바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 교훈.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봉투를 품고 삽니다. 그 봉투는 비밀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며 때로는 사과나 약속이기도 합니다. 늦게 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글씨를 자기 호흡으로 읽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도 충분히 따뜻하고 늦게 온 깨달음도 충분히 밝습니다. 서로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아주십시오. 그 손의 온기가 가족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